파라메트릭 커브 첫 번째 것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좀 얘기했는데 인트로덕션에서 리프레젠테이션 세 가지 정도 할 수 있는데 explicit, implicit, parametric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explicit representation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많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운 형태입니다. y equal fx 이런 형태. 그래서 y equal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또는 y equal x 3승 이런 펑션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3D에서는 이 explicit equation으로 representation 나타내기 위해서는 두 개의 equation이 필요합니다. y equal fx, g equal gx. 뭐 예를 들면 y equal x, g equal x제곱 이런 식으로. 불편하죠. x를 증가시키면서 yg를 구해서 그려나가면 되겠죠. 서피스는 마찬가지로 g equal f, x, y 이런 식으로 x, y 어떤 점에 대해서 g를 구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포인트를 제너레이트 할 때 이게 뭐 개념이 잘 잡히죠. 그래서 x 밸류가 주어졌을 때 y 밸류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x에 대해서 여러 개의 y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자, 이러한 것도 이게 explicit representation인데 두 개가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게 서클입니다. 서클. 그쵸? 네. 그래서 코디네이트 엑시스를 또 어떻게 잡느냐, 뭐 y축으로 잡느냐, x축으로 잡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implicit equation은 representation은 f, x, y equal 0 이런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라인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equal 0. 사실은 이걸 y equal로 풀면 explicit으로 되죠. 근데 이쪽을 0으로 만들면 이제 implicit이 되는 겁니다. 자, 서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r제곱 equal 0. 자, 3D의 서피스는 plane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플러스 d equal 0. 자, 스피어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마이너스 r제곱 equal 0. 자, fxyg equal 0가 3D 오브젝트를 얘기할 때 equal 0는 뭐예요? xyg가 서피스 상의 오브젝트이다 라는 거고, 이게 0보다 작다는 거는 xyg가 오브젝트의 인사이드 포인트다, 이게 0보다 크다는 거는 아웃사이드 포인트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in, out, on 테스트가 굉장히 쉽다. 그쵸? 여기다가 xyg 어떤 점이 주어졌을 때 그게 in이냐 out이냐 on이냐 이걸 테스트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 implicit representation 자체가 이걸 이렇게 테스트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드로잉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x를 증가시키면서 y를 구해서 어떻게 하냐, 뭐 y를 증가시키면서 어떻게 하냐, 뭐 이게 좀 감이 안 잡힙니다. 그쵸? 그리기는 힘듭니다. 파라메트릭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왔죠. 커브는 하나의 싱글 파라미터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뭐 t도 되지만 여기서는 u를 썼는데 이쪽은 또 t를 썼네요. 네, 이거 t는 0부터 1 사이라 그러면 ct, xt, yt, gt 이렇게 되죠. 서피스는 더블 파라미터를 가집니다. 그래서 uv가 있을 때 뭐 SUV는 XUV, YUV, GUV 펑션들이 있겠죠. 탄젠트는 어떻게 돼요? 커브의 탄젠트, 서피스의 탄젠트 이렇게 돼 있는데, 커브의 탄젠트는 일단 각각의 그 펑션들 X, Y, G를 미분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그
파라메트릭 커브의 탄젠트 벡터가 됩니다. 어떤 특정한 t에서.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정밀하게 커브 서피스를 나타낼 수 있고요. 또 컴퓨터에서 표현하기가 굉장히 쉽고 또 효율적입니다. 메모리도 적게 들고요. 문제는 뭐냐면 인아웃 온 테스트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커브 상의 어떤 포인트 x 스타, y 스타, g 스타라는 포인트가 줬을 때 이 CT 위에 있느냐, 서피스 위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먼저 파라메트릭 커브를 한번 볼까요? 파라메트릭 커브는 0, 1이라는 도메인에서 0, 1 도메인은 꼭 0, 1이 아니라도 상관없는데 FU, GU, HU, 자, X, Y, G 펑션으로 리얼 밸류 펑션입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트를 제너레이트하는 펑션이죠. 그래서 이 펑션 F는 리얼 밸류 U 파라미터를 클로즈드 인터벌 0, 1 사이에 있는 어떤 파라미터 U를 리얼 밸류 코디네이트에 매핑하는 그런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큐빅 커브의 예를 보면 FU가 U고 GU가 U 제곱이고 HU가 U 세제곱일 때 U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이런 도메인 안에 있다 그러면, 자, X는 지금 딱 보니까 U니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겠네요. 그 다음에 GU는 U 제곱이니까 지금 Y 좌표, G 좌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이렇게 있게 되죠. 자, 이 커브는 몇 차 커브입니까? X, Y, G 펑션 중에 가장 고차항 3차니까 3차 커브가 됩니다. Circular Helix FU는 A 코사인 U, A 사인 U, BU. 자, G 방향으로는 컨스탄트하게 올라갑니다. BU 이렇게 쭉 올라가고요. X, Y 방향으로는 코사인, 사인이니까 이게 서클입니다. 서클을 도는데 G만 없으면 G가 U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증가하니까 이렇게 점점 서클을 돌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이렇게 용수철 감듯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만드는 걸 서큘러 헬릭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는 지금 U를 0부터 4파이 4파이니까 두 바퀴 도는 거죠. 두 바퀴. 그쵸? 이니셜 포인트가 A00, 엔드 포인트는 A0, B4파이. 왜? G좌표가 BU니까 맨 끝에 4파이가 됐겠죠? B4파이. 자, 그래서 이제 실린더 상에 이렇게 감고 올라가게 되는 그런 서큘러 헬릭스가 된다. 자, 컨버전, 임플리시트과 파라메트릭 간의 컨버전이 어떻게 되느냐 잠깐 보고 가면, 파라메트릭에서 임플리시트로 가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자, 예를 들면 xt가 2t 플러스 1이고 yt가 3t 마이너스 1일 때, 자, 이게 이제 어떤 ct 펑션으로 xt, yt로 묶여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두 식이 있으니까 이거를 막 섞는 거죠. 그리고 t에 관해서 풀면, 자, xt를 그냥 x라고 표현합니다. t에 관해서 풀면 t는 2분의 x-1, 이걸 갖다가 2에다가 꽂아 넣으면 y는 2분의 3x-1 마이너스 1. 이걸 잘 다시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게 임플리시트 폼이 되겠죠. 자, 그럼 from implicit to parametric 어떻습니까?
임플리시트에서 파라메트릭 보내는 건 뭐 어떤 거는 쉬운데 어떤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아직 제너럴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픈 프로블럼 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는 이러한 그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션과 어프록시메이션의 개념인데, 인터폴레이션은 어떤 그 포인트들이 주어졌을 때 이 포인트들을 다 통과하는 어떤 펑션을 찾는 것을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어프록시메이션은 다 통과할 필요는 없지만 가장 근접한, 여기 지금 뭐 끝점은 딱 다 있는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 주어진 포인트들에서 차를 가장 최소로 하는 어떤 펑션을 찾는, 그것이 반드시 통과하는 펑션일 리는 없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통과하다 보면 좀 성질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뭐 막 꾸불꾸불해진다든지 뭐 이상해질 수 있는데, 어프록시메이션으로 하면 좀 성질을 좋게 만들면서 스무스하게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폴리노미알의 용어에 대해서, 폴리노미알 다항식 얘기하는 거죠. x 5승 플러스 3x 4승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1. 자, 리니어 폴리노미알 1차 폴리노미알이죠. 2x 플러스 3 마이너스 5x 이런 것들이고, 쿼드라틱 2차 폴리노미알 3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뭐 이런 것들. 큐빅은 3차 폴리노미알. 난 폴리노미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루트가 들어갔다던가 뭐 코사인 사인 함수 이런 거. 자, 플라나 알제브라이크 커브라는 것을 무엇을 얘기하느냐? fxy 이퀄 제로의 임플리시트 폼으로 나타내지면서 fxy가 xy에 관한 폴리노미얼일 경우에 그런 것을 플라나 알제브라이크 커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fxy 이퀄 제로의 폼으로 나타내집니다. 알제브라이크 서피스는 마찬가지로 fxy g 이퀄 제로의 임플리시트 폼으로 나타내지는, 그쵸? 이 f가 폴리노미얼일 때 자, 파라메트릭 폼으로 나타내는 것은 임플리시타이제이션을 언제나 가능하다고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파라메트릭 커브와 서피스는 또한 알지브라이크 커브 서피스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두세요. 모든 파라메트릭 커브와 서피스는 알지브라이크이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 fxy 이퀄 제로 2D에서 또 fxyg 이퀄 제로 3D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파라메트릭이다 할지라도. 그래서 알지브라이크 커브 서피스 하면은 좀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파라메트릭으로 막 열심히 잘 놀다가 갑자기 알지브라이크 그럼 그게 뭐지?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파라메트릭도 다 알지브라이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하면 폴리노미얼 임플리시트 커브 앤 서피스는 알지브라이크이다. 그렇죠? 예. 폴리노미얼로 나타내진 임플리시트 커브 서피스는 알지브라이크이다. 또한 폴리노미얼 파라메트릭 커브 서피스도 또한 알지브라이크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난 알지브라이크는 뭐냐 도대체?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초월함수로 나타내진 fxy가 코사인 x 사인 제곱 y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자연 로그나 뭐 루트 함수, 아니면 이렇게 레셔널 펑션 분수 함수로 나타내지 이런 경우 fxy가, 이런 경우는 알지브라이크
커브 서피스가 아니다. 그런데 이게 뭐 유용하지 않느냐? 그렇진 않아요. 많이 쓰이는데 이제 알제브라이크로 대소함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파워 커브는 뭡니까? 파라메트릭 커브를 스탠다드 폴리노미얼 폼으로 나타냈을 때 그걸 파라메트릭 커브의 파워 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뭐 파라메트릭 커브에 또 다른 폼이 있느냐? 네, 앞으로 계속 보게 됩니다. 디그리 n의 2D 파워 파라메트릭 커브는 CT는 XT, YT 2D니까 예, T는 기분 도메인일 때 XT는 ANT의 n승 플러스 AN-1의 TN-1승. 자, 여기서 A들은 코에피션트 개수들이고요. T의 n승, 저 TN-1승, T승, 상수항까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 폴리노미얼 폼으로 나타내진 거를 우리가 파워 커브라고 얘기합니다. 자, YT도 마찬가지고요. 파워 폼이다. 가장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t끼리 결합하고 뭐 이상하게 하면 이제 다른 폼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니 뭐 이게 지금 디그리 n이니까 지금 an, bn들은 0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큐빅 3D 파워 파라메트릭 커브는 예, 뭐 A3T의 3승 이렇게 되겠죠. 예, 3D니까 GT까지 나왔습니다. 자, 파워 커브는 그래픽스에서 파워 커브는 지오메트릭 미닝이 없습니다. 자, 파워 커브에 이 개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개수들이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는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파워폼에서 커브를 그리기는 어렵습니다. 뭐 우리가 사실 뭐 1차 라인 같은 거 그릴 때뭐 그리긴 하지만 상수항 같은 거 쓰긴 하지만 그건 일단 익스플리시 폼으로 바꾸고 나서 쓰거든요. 그래서 파워 커브는 사실은 가장 간단한 폼이지만 그래픽스에서 어떤 지오메트릭한 의미를 주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